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3년 8월 27일 오후 6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민법 공부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죠. 근데 목적이 다 다르더라도 민법 공부하는 방법은 공통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법무사 시험을 기준으로 법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준으로 민법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할 얘기를 쭉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다독해야 된다.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민법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서너 번 읽어갖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문을 중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것 챙기고, 단순한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안 택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민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중도 포기밖에 없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민법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민법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민법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다 알아야 각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민총 딱 펼쳐놓고 민총을 아무리 민총만 10번, 20번 읽는다고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깊이 있는 이해는 안 됩니다. 10번, 20번 봤으니까 기억은 하겠지. 그렇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저 뒷부분까지 다 공부하고 민총을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뒷부분을 안 보고 앞부분만 봐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죠. 민총 안 보고 그러면 채권법만 열심히 보면은 제대로 이해하냐? 못합니다. 앞에 있는 민총의 그 원칙들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완전 또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아야 비로소 각 부분이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가 된다. 이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민법 교재, 지금 지올림 민법 강의는 2200페이지에서 1700페이지로 줄였습니다만은 1700페이지도 어마무시한 거죠. 그걸 두 번, 세 번 쫙 읽고 다 이해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교재는 그 고수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초보자들이 붙잡고 읽으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그걸 붙잡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막 읽어도, 저도 처음에는 뭘 모르고 그렇게 읽어봤죠. 민법 강의 2200페이지 갖다 놓고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렸는데 멍해. 하나도 몰라. 내가 뭘 공부했지? 허탈하죠. 왜냐? 거기에는 초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민법 고수들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도 다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읽었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세세한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민법 교수님들이 초보자용하고 중급자용하고 고급자용으로 책을 3권 3단계로 ABC로 나눠서 주든가 그렇게 안 쓰죠. 어차피 책 한 권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읽는 사람이, 아, 내가 지금 초보자구나, 스스로 자각하고 나는 초보자 수준에 맞게 그걸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울린 교수님이 그 2200페이지 쓸 때는 고급 내용까지 전부 본문에 다 담아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완전 헤매버렸죠. 물론 저는 23번 읽어서 다 알게 됐습니다. 대략 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완전 헤맨 거죠. 그래서 지금 1700페이지로 줄이면서 심화된 학습은 참고 이렇게 해놓고 판례는 각주로 빼고 해가지고 좀 읽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초보자들한테는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은 그 이상 잘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2200페이지 읽다가,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왜 이해가 안 되냐. 이래가지고, 쉬운 거 없나. 그러니까 양창수 민법 입문 200페이지짜리. 아, 그건 이해하기는 쉽더라고. 근데 200페이지를 대여섯 번 읽고 왔어. 그러면 지원린 민법 강의가 제대로 읽히냐? 안 됩니다. 왜? 그 많은 민법 분량을 200페이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밌게 설명은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공부한 만큼은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정도 민법 입문 공부해가지고 2200페이지를 정복하기에는 턱없이 무기가 부족하다가 됩니다. 양창수 민법 입문에서 못 본 내용이 더 많아. 이 환장할 노릇이죠. 조금 향상됐는데 아직 택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꺼운 교재를 정복은 도전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민법 입문을 많이 읽어도 어차피 지울린 민법 강의나 그런 정도의 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되려면. 그러면 아무리 민법 입문을 많이 읽고 와도 처음에는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령이 뭐냐? 처음에는 빠르게 기본적인 내용만 강약 조절하면서 그게 힘들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강약 조절을 하지. 예, 제가 그래서 민법 초보용 강의를 해놨습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읽어라. 그렇게 강의를 해놨는데 여하튼 뭐 강의를 들으라는 건 아니고 듣든 안 듣든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 기초적인 내용만 이거 기초적인 내용이구나 싶은 거를 빠르게 읽고 넘어가라고요. 교재는 고수들이 볼 수 있는 내용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초보구나 이걸 인정하다 보면 이 정도는 지금 첫 회독, 2회독에 이건 챙기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챙기고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몰라도 좋다. 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알게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다 먹으려면 다 먹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쳐가 중도 포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10번 읽었다. 이제 좀 알만한데 재밌네. 재밌어집니다. 이제 알면은 처음에는 머리 아프지만 재밌어지면 근데 그 단계에서도 민법 기본서만 봐가지고는 최고 수준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민법 전체를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면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지식들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은 내 별로다 싶은데 어쨌든 민법 판례 보다 보면 민사소송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용 강의할 때는 이거 다 생략해버립니다. 지금 민법 용어 익히기도 힘든데 무슨 변론주의가 나오고 무슨 뭐 소송물이 나오고 이 사람 기판력이 나오고 환장하는 그때는 과감하게 빼라 이거죠. 민사소송법은 일단은 제외해라. 그 다음에 민법 판례 중에 많은 거 뭐 가압류, 가처분 그것도 뭡니까 부동산 경매 배당 요구 복잡한 민사집행법 내용도 무진장 나옵니다. 처음에는 뛰어넘으라고 저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민법 전체 수준이 올라가면 이걸 봐야 되죠. 판사들이 법관들이 판결할 때는 이거 구별하지 않죠. 막 들떠 섞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떠들어버립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끌고 와가지고 하나의 판결문 속에 막 떠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근데 민사소송법 내용과 민사집행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민법 판례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중간에 가다 딱딱 걸려버립니다. 잘 모르겠다 넘어가자. 대충 이해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고수가 되려면 민사소송법 내용과 민사집행법 내용을 알고 상법 내용까지 알면 더 좋고 그리고 쳐다보면 이제 민사 판례가 거의 완벽하게 이해될 날이 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먼저가 아니고 민법이 절대적으로 먼저입니다. 그건 단계를 밟아야 되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민법 공부 방법은 뭐냐? 단계적으로 향상된다. 이걸 인정하라고요. 인정. 그러니까 다독할 수밖에 없죠. 다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독 안 하면 공부 포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문 얘기하는데 조문. 그러니까 민법을 초보자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거 기본 용어다 싶은 거 무조건 읽어야죠.
정의해 놓는 거, 무슨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해 둔 거, 그럼 무조건 읽어야죠. 거기에 그거 설명하는 판례 한두 개, 예, 그건 무조건 읽어야 되고, 처음 읽는 판례라도 잘 모르더라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조문입니다. 법전을 펼쳐놓고 조문을 스스로 분석하세요. 많은 수험생들이 중급자가 돼도 이 기본서 쳐다보는데 녹아가지고 조문을 안 봤더라고. 나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물론 저도 처음에 그랬죠. 아이 민법 강의 2200페이지 갖다 놓고 읽어대는데 조문이 뭔지 뭐가 정신이 쓸 틈이 어딨어. 막 읽는데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읽습니다. 한참 읽다가 아차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법전을 펼쳐놓고 조문을 봐야 됩니다. 민법 교재에 물론 조문 인용된 거 있죠. 그렇더라도 법전을 펼쳐놓고 스스로 자기 눈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책에 의존하고 강사에 의존하고 대학 교수님, 지원린 교수님 거기에 의존합니다. 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면 탈피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문을 봐야 됩니다. 의존한다는 건 뭐냐? 법전을 자기 스스로 안 찾아봐요. 지울린 교수님이 민법 제118조에 대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네. 설명 읽고 앉았어요. 그게 의존성입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더라도 강사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눈으로 스스로 민법 조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논의가 여기 조문에서 민법 규정에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고등민법 강의해놨는데 장황하게 많이 떠들어서 너무 길게 떠들었다 싶긴 한데 중급자들도 가끔씩 고등민법 듣다가 법무사님 내가 많은 걸 배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처음에 민법 분량에 압도돼가지고 조문이고 나발이고 책부터 기본서 1500페이지 2000페이지 읽고 보자 하고 막 그걸 몇 회도 돌려가지고 많이 읽었으니까 중급자는 됐죠. 그런데 조문을 스스로 안 찾아보면 민법의 그 뼈대 체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 두꺼운 분량에 녹아나다 보면 이게 산인지 들인지 강인지 바다인지 분간도 안 되고 막 읽어나가가지고 조금씩 습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어느 정도 내가 중급자가 됐다 싶어도 법전을 펴놓고 조문을 쫙 보면 민법의 체계가 눈에 보입니다. 민법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봐야 됩니다. 책 속에 그게 인용되는 조문바 갖고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뭐 교재 목차만 본 사람도 있다는데 목차만 별도로 봤다는 얘기죠. 목차 보고 책을 안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목차만 놓고 쭉 본 사람, 그게 이제 민법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목차를 본 겁니다. 목차 보는 것보다는 법전 갖다 놓고 조문만 쫙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교재의 목차보다도 민법 법전의 목차가 가장 체계적입니다. 그거를 스스로 보고 그 다음에 조문 하나하나 아무리 교재에서 설명해 주더라도 뜯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얻는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모든 걸 의존하면 핫바리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은 올라가겠죠. 근데 최고 실력으로 못 올라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본 영어 조문부터 쭉 반드시 챙겨보고 이제 몇 회동 넘어가면 이제 판례 조금 심화된 판례들도 보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이중매매 같은 거는 막판에 보세요. 이중매매 문제 같은 거. 그거는 민법의 모든 논의가 집약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고수들이 보는 겁니다. 초심자들은 그런 거 눈요기만 씩 하고 넘어가든가 안 봐도 됩니다. 처음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라 정리하다 보니까 결론이 법무사 시험 등 민법 공부 방법론은 다독해라. 여러 번 읽어라. 조문을 스스로 반드시 챙겨봐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